이런 점 때문에 삼성페이도 유료화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맥세이프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이폰으로 에어팟이나 애플워치를 무선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아이폰 17과 애플페이에 대한 최신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카드 말고 다른 카드사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한번 제대로 써볼 기회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고고! 자, 먼저 애플페이 소식부터 보면 여러분들 애플페이 하면 아직도 현대카드 전용 이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애플페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신한과 국민카드가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애플페이를 결제할 때 카드사에서 0.1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카드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삼성페이도 유료화가 될 거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애플페이를 더 많은 카드에서 쓸 수 있게 된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지원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담을 어디서 메울까요? 예를 들면 혜택이 좋은 카드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현대카드에서는 인기 카드들이 계속 단종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 현대카드나 배민카드 같은 실속형 카드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애플페이의 수수료 부담이 결국 삼성페이 유료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삼성페이는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수수료 부담까지 지게 되면서 비용 절감이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삼성페이도 유료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활성화될수록 삼성페이도 기존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유료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애플페이가 들어오면 굉장히 좀 편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불편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폰 17 시리즈인데요.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아이폰 17 프로의 디자인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는 더미 모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 정사각형 모듈에서 폰 전체 너비에 가까운 직사각형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삼각형 배열을 유지하고 있고요. 플래시라이트와 마이크, 라이다 스캐너는 모두 오른쪽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카툭티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자인에서 굉장히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사실 더미 모델만 보면은 이게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보여드린 렌더링을 보면은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저는 벌써 뇌이징이 돼서 진짜 이 디자인으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두께입니다. 살짝 예상 밖이긴 한데 두께가 조금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애플은 보통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걸 선호하는데요. 이번에 프로 맥스 같은 경우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해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 대비 0.475mm 증가해서 이번에는 8.72mm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께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로 가는 모델이 있죠. 바로 아이폰 17 에어입니다. 현재 아이폰 17 에어 같은 경우는 5.5mm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5.4mm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 크기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데 6.6인치 또는 6.9인치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의 플러스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6.6인치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에어는 기존 아이폰보다 최소 30% 이상 얇아진 아주 슬림한 아이폰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디자인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 싱글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나온 아이폰 16 2처럼 후면에 카메라가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48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디자인이 또 얇아지게 되면은 배터리 용량이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고밀도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새로운 배터리는 표준 배터리 기술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같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얇게 만들더라도 큰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애플은 배터리 외에도 자체 개발한 C1 모뎀을 탑재해서 배터리 수명을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나온 소식을 좀 종합해 보면은 제품이 얇게 나오더라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충분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아이폰 17 프로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무선 역충전 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이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정식으로 추가가 되면은 꽤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아이폰으로 에어팟이나 애플워치를 무선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갤럭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능이긴 하죠. 이번에 프로에서는 지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아이폰 17 에어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맥세이프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아이폰 16E 같은 경우도 맥세이프가 빠지면서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인 에어까지 빠지게 되면은 정말 후폭풍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한번 추가 소식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6E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오면서 아이폰 17도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예상 가격은 아이폰 17 $899, 에어가 $999, 그리고 17 프로와 프로 맥스는 각각 $1099, $1299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 $100씩 인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가격으로 본다면 적게는 15만원 정도, 많게는 20만원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환율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바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애플페이부터 아이폰 17 시리즈까지 다양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얘기들도 좀 있었죠. 특히 뭐 에어에 맥세이프가 빠진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은 별로 반갑진 않습니다. 아무튼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바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